자, 23단원 연습 문제 풀이 시작합시다. 자, 1번 문제는 3의 m제곱 마이너스 n제곱은 1을 만족하는 정수 mn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라. 이걸 증명해 달라고 했는데 일단 존재하지 않다는 걸 이제 확정이 된 거고요. 그럼 이제 저거를 이제 어떻게 보일까 이걸 생각해야 될 건데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 배운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크게 보면 직접 증명이 있고 그다음에 간접 증명이 있는 거죠. 그 직접 증명은 정말 말 그대로 저게 됨을 그냥 막 보여주는 거야. 이게 얘를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게 된 것들을 생각하면 얘는 이제 중학교 수준에서 뭐 성질들을 보이는 증명법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과정을 보면 뭐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이등변 삼각형이 있을 때 꼭지각에서 밑변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게 뭐 밑변을 2등분한다. 뭐 이런 성질들, 뭐 다양한 성질들을 그냥 증명하는 과정들이 다 직접 증명 방식이었고요. 고등에서도 물론 직접 증명을 사용하지만 걔보다 좀 더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건 이제 간접 증명 방식인 거지. 간접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렇게 나와서 교육과정상에서는 뭐 얘도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 그 중에 이제 수하 기준으로 하면 두 가지. 그래서 대우를 이용한 방법이 있었고, 그다음에 귀류법이 있었고, 그다음에 귀납법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요 귀납법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수원에서 배우게 되는 거고, 요 두 가지가 수하에서 다루는 증명 방식인 거죠. 그럼 얘도 증명을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어떤 옵션으로 갈 건가 이걸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정수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일 건데 직접적으로 뭘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러면 저게 정수가 안 된다는 걸 또 어떻게 설명을 할 건가? 뭐 이런 고민들이 드니까 좀 간접 증명으로 일단은 방향을 좀 선회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로 이제 대우를 이용할 건가? 한데 그럼 mn이 정수이면 3m제곱 마이너스 n제곱이 1이 아님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 아니 근데 그건 또 어떻게 보이지? 그래서 지금은 일단 딱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쉽게 뭐 그게 뭐가 나온다 이거는 보여줄 수 있는데 그게 안 나와 이거를 보여주는 거는 쉬운 방법은 아닐 것 같거든요. 보통 이제 뭐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 대우를 이용해서 뭐가 돼 이렇게 바꾼 다음에 푸는 걸 했었잖아. 그럼 얘도 대우를 이용하는 방식도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귀류로 가는 걸로 방향을 좀 밀어붙입시다. 그러면 귀류법으로 가겠다는 건 부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 결론을 부정해야 돼요. 즉 정수 mn은 존재한다 이런 거지. 자, 이렇게 부정을 해놓고 나면 일단 주어진 게 3m제곱 마이너스 n제곱은 1이잖아요. 그럼 얘를 3m제곱은 n제곱 더하기 1로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각각이 정수니까요. 얘는 앞에 있는 요 3은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3의 배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갔더니 우리가 앞에서 예전에 처음에 이제 증명이나 이런 걸 배웠을 때 혹은 이제 정석 기준으로는 이제 수상에서 이제 실수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떤 증명들을 하게 되냐면 뭘 제곱하잖아요. 뭘 제곱하고 나면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게 제한적이라는 걸 한번 증명을 해봤을 거야. 무슨 얘기냐면 어떤 숫자를 제곱해서 짝수가 됐어. 그러면 원래 있던 숫자는 무조건 짝수가 돼야 되는 거야. 어떤 숫자를 제곱했더니 3의 배수가 됐어. 그러면 그 제곱하기 전의 숫자는 무조건 3의 배수여야 돼. 이걸 어떻게 증명했냐면
안 되는 경우들, 즉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들, 3n 뭐 3k 더하기 1하고 3k 더하기 2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제곱을 해보면 항상 3의 배수가 안 나온다는 걸 이렇게 증명해 봤는데, 그때 뭘 했냐면 어떤 대상을 제곱하잖아요. 제곱했을 때 3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K수가 딱 3의 배수거나 아니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숫자밖에 안 된다는 거를 예전에 한번 증명했고요. 증명하는 과정이 사실 어렵진 않아요. 이게 뭐 하면 되냐면 n을 3k라고 놓거나 n을 3k-1이라고 놓거나 3k-2라고 놓는 거야. 예를 들면 또 당연히 k는 자연수겠죠. 물론 얘는 뭐 정수라서 뭐 굳이 자연수라고 놓을 것도 없겠다. 정수니까 그냥 k는 정수라고 놓으면 되겠네요. 얘가 뭐 n이나 m이나 뭐 정수란 얘기는 없으니까, 아니, 자연수란 얘기는 아니니까. 그럼 정수라고 놓게 되면 얘를 제곱해주면 9k 제곱이 될 거니까 3으로 묶어줄 수 있고, 얘를 제곱해주면 이렇게 나올 거니까 3으로 묶어주면 2k여야 되지. 여기가 이렇게 나올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제곱해주면 3으로 묶어주면 3k 제곱 빼기 4k 더하기 1에 더하기 1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나머지가 이렇게 1 떨어지는 거 말고는 다 3의 배수 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 우리가 뭘 생각한 거냐면 제곱한 숫자는 걔가 3의 배수가 되려면 3의 배수를 제곱하는 것밖에 없고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은 어떤 숫자를 제곱했을 때 그 아이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거나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는 케이스밖에 안 나오겠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원하는 건 뭐야? 3n제곱 더하기 1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3n제곱 더하기 3n제곱 왠지 n제곱 더하기 1을 생각해 보면 요 경우에는 3에 3k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요 경우에는 3에 3k제곱 마이너스 2k에 플러스 2가 될 거고, 요 경우에는 3에 3k제곱 빼기 4k 더하기 1에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러니까 요 케이스를 확인해 보면 얘는 무조건 뭐가 나와요? 나머지가 생길 거라고. 그러니까 3n제곱 더하기 1은 절대로 뭐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왜 계속 3이라 그러냐? n제곱 더하기 1은 절대로 3의 배수가 될 수 없죠. 근데 n제곱 더하기 1은 3의 m제곱이라며. 그러면 걔는 3의 배수여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생겨요? 모순이 생기는 거네. 자, 모순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부정했던 대상이 또 부정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려주면 3m제곱 마이너스 n제곱은 1을 만족하는 정수 m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죠. 일단은 뭘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선택하고 나면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증명을 할 때부터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한테 창의적으로 뭘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면 증명이라는 것 자체가 위대하신 분들이 이미 다 해놓은 거를 우리가 그냥 기억해서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맨날 물어본 거 또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약간의 뭐 변형을 해보는 거지. 뭐 루트 2 물어봤다가 루트 3 물어본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뀌는 거고, 얘도 사실 뭐 되게 생소한 내용인 것 같았지만은
예전에 한번 기본적으로 증명해 봤던 n제곱하면 뭐 나오나 이런 것들에서부터 이제 문제 해결의 실마리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었던 기본 증명들 있죠. 뭐 정석에 나와 있던 뭐 증명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증명 방식이라든가 기본적인 것들은 본인이 일단 체득은 해야 돼. 그리고 나서 걔네들을 가지고 요렇게 써먹을까 저렇게 써먹을까 혹은 내가 원했던 모양이 갑자기 딱 나타나면 그럼 이런 전략으로 가야겠다 이런 판단들을 세워줘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인 증명 방식들은 이거는 제발 숙지했으면 좋겠어요. 많지도 않잖아요. 뭐 제곱하면 뭐 나오니 아니면 뭐 규류법 제일 유명한 거 있잖아요.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시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증명하는 건지 그 논리 흐름 이런 것들 좀 기억하고 거기에 맞춰서 만약 상황이 루트 3으로 주어지면 제곱해서 3의 배수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바꿔주는 형태로 간다던가 요런 전략들은 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증명은 꼭 기억하도록 하자. 요게 일단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좀 느꼈으면 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부등식을 증명하라고 했는데 부등식의 증명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대소비교예요. 그래서 차의 부호를 판단한다던가 아니면 B의 크기를 본다던가 즉 숫자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나눠서 1보다 큰지 작은지 이걸 결정할 거고 그게 아니라면 다 그냥 뭘 이용할 거야? 차를 이용할 거예요. 물론 이제 차를 이용하는 것 중에 뭐 테크닉이 좀 있긴 했지만 크게 보면 요 두 가지.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도 A, B, C, D는 양수라고 주어져 있을 때 A 더하기 A분의 1이 2보다 큼을 보기라고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빼보는 거죠. 자, 얘 부호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분해주면 A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될 거고 그럼 A분의 A 빼기 1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부등식 증명할 때 여러분이 어떤 완전 제곱식을 얻었다. 그럼 이제 나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항상 절대 부등식 혹은 뭐 어떤 부등식의 증명을 할 때는 완전 제곱 형태로 만들어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계속 뽑아낼 거거든. 그래서 잘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요것도 이제 참고로 내가 뭐 부등식 증명하라고 했으니까 문제 의도 자체는 요걸 이용하는 거겠지만 뭘 사용할 수 있냐면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제 A가 0보다 크니까요. A분의 1도 당연히 0보다 클 거고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한 거는 두 개를 곱한 거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2인 거잖아. 뭐 요렇게 증명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애초에 문제의 의도는 차의 부호를 나타내 달라는 거겠죠. 자, 두 번째 식은 B분의 A 더하기 D분의 C 그 다음에 A분의 B 더하기 C분의 D. 자, 여기다 이제 4를 뺀 거에 부호를 나타내 주면 되겠죠. 그럼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분수 주어지면 통분해야지 뭐. 그럼 요거는 BD분의 AD 더하기 BC가 될 거고 곱하기 AC분의 BC 더하기 AD가 될까? 여기다가 4를 빼면 되죠. 이걸 또 통분하면 ABCD분의 AD랑 BC는 전체 AC 붙고 그 다음에 전체에 BD가 붙으니까 그럼 여기가
AD 더하기 BC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BCD 뭐 요렇게 나오겠네요. 자, 근데 저거를 전개해보면 A제곱 B제곱 A제곱 D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나올 거고 플러스 2의 ABCD 나올 거니까 얘가 ABCD 분의 A제곱 D제곱 마이너스 2ABCD 플러스 B제곱 C제곱이 될 거니까 얘는 ABCD 분의 AD 마이너스 BC의 제곱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했던 완전 제곱 꼬리도 나왔네. 자, 이게 나왔으니까 어차피 ABCD 양수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체크해 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당연히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왔으니까 당연히 좌변이 더 큰 거고요. 요것도 이제 산술기하 이용할 수 있겠죠.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할 건데 각각을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B분의 A랑 D분의 C인데 양수니까 크거나 같고 2배에다가 둘이 곱한 거니까 BD분의 AC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A분의 B하고 그 다음에 C분의 D였나요? 얘도 크거나 같으니까 2배에다가 AC분의 BD. 그래서 얘네 둘이 곱했다고 합시다. 곱한다고 하면 얘는 이제 여기가 그냥 둘이 곱하면 되니까 D분의 C가 되고, 자 이렇게 되고, 얘는 둘이 곱하면 2 곱하기 2에다가 둘이 역수죠. 그래서 이렇게 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요거는 근데 체크를 좀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저게 이제 둘이 곱해서 둘이 곱해갖고 했다라는 건 이게 둘의 등호 성립 조건이 똑같아야 되거든. 근데 얘는 등호 성립 조건 기준이에요. 등호 성립 조건이 뭐냐면 좌변에 있는 두 개가 똑같아야 돼. 즉 B분의 A랑 D분의 C랑 같아야 되니까 얘는 다시 얘기하면 AD랑 BC랑 같아야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호 성립 조건이 A분의 B랑 그 다음에 C분의 D가 같아야 돼요. 뭐 사실 역수니까 똑같은 거긴 한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요? BC가 AD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호 성립 조건이 같을 때에는 이렇게 각각을 산술기하 평균으로 표현한 다음에 둘이 곱해줄 수 있어요. 근데 등호 성립 조건이 같지 않을 때에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방식은 사실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위험한 방식이기도 해요. 왜냐면 얘를 만족할 수 없다면 그냥 틀린 증명이거든. 그러니까 마치 이제 둘이 이렇게 계산해 갖고 4가 나오는 게 나왔지만 하다 보니 위에 거는 등호 성립하는 게 x가 뭐 1이고 y가 2일 때야. 뭐 밑에 있는 다른 걸 했을 때는 얘는 x가 2고 y가 1일 때야. 그러면 서로 다른 값에서 등호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때는 요렇게 아주 단순하게 둘이 곱해갖고 막 사라졌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렇게 했던 방식은 항상 등호 성립 조건이 성립하는지를 또 체크해야 되는 거니까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산술기하 평균이 굉장히 그 편안해 보이는, 딱 했을 때 뭐가 딱 이쁘게 깔끔하게 딱딱 정리되는 좋은 아이지만 위험하기도 한 거예요. 그걸 만족하기 위한 제한 조건들이라는 게 따로 있고 여러분들이 그걸 놓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서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뭔가를 증명할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계산할 때에도 되게 많이 신경 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처음에 우리 개념 설명할 때에도 산술기하 평균 했을 때 되게 문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한테 계속 압박적으로 물어봤던 게 그래서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체크하지 않으면
기초 문제는 그냥 체크 안 해도 풀어. 왜냐면 당연히 그거 배제하고 이런 거 걱정하지 않게끔 문제를 세팅해 놓은 거니까. 근데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고 나면 등호 성립 조건을 이제 맞추냐 맞추지 않았냐에 따라서 답이 아예 틀렸냐 맞았냐가 결정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여러분 산술기하 평균 문제 풀 때에는 계속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23번인데요. 23-3번. 자, 양수 AB가 A 더하기 B는 1을 만족할 때 다음 대소를 비교하라 그랬어요. 이것도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면 A가 양수고 B도 양수잖아? 더해서 1이래. 그러면 A라는 값은 당연히 0부터 1 사이일 거고 B라는 값도 당연히 0부터 1 사이겠죠. 얘는 곱하면 곱할수록 값이 작아지는 아인 거죠. 어차피 이제 0하고 1 사이인데 제곱하고 세제곱하고 4제곱하면 당연히 값이 점점 작아지는 게 맞지. 그러니까 이거를 뭐 부정할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뭔 얘기하는 거냐면 당연히 A제곱 A보다 A제곱이 작고요. A 세제곱이 작고요. A 4제곱이 작은 거죠. 뭐 이렇게 쭉 갈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해도 B보다 B제곱이 작고요. B 세제곱이 작고요. B 4제곱이 작을 거 아니야. 쭉 이렇게 가겠지. 자, 그럼 요거를 더해주면요. 당연히 A 더하기 B랑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큰 것끼리 더한 게 더 크지.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해도 큰 것끼리 더한 게 더 크지. 4제곱하고 4제곱 해도 당연히 큰 것끼리 한 게 더 크죠. 그러니까 대소관계는 이렇게 정해질 거라고요. 어차피 0하고 1 사이에는 무언가일 거니까 양수이고 더해서 1 나오는데 이거 말고 무슨 케이스가 있겠어요. 자, 근데 애초에 이런 문제가 이렇게 풀라고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정식으로도 한번 접근해 봅시다. 원래 정식은 항상 뭐야? 둘이 그냥 빼보는 거죠. 빼보는 거. 자, 그럼 결론은 저렇게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우리가 이제 진짜 빼볼 건데, 그럼 여기서 얘를 뺍시다. 이걸 뺐어요. 빼고 나면 A제곱으로 묶어주면 하나는 1 빼기 A 나올 거고 B제곱으로 묶어주면 1 빼기 B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합쳐서 A 더하기 B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A제곱 B가 될 거고 얘는 B제곱 A가 되겠네요. 당연히 뭐 하고 싶어요? A 더하기 B를 나타내 줘야겠죠. 일단은 여기서 AB로 묶어주고 나면 A 더하기 B가 될 거고 얘가 근데 어차피 1이라며. 문제의 조건에서 이놈이 1이라며. 그러면 그냥 AB 나오는 거죠. 양수끼리 곱하면 당연히 양수 나오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보다 크겠죠. 자, 두 번째로요. 그러면 세제곱에서 4제곱을 뺄게요. 그럼 방법은 똑같겠네. 여기 세제곱 될 거고 여기가 1-A 되고 여기도 B의 세제곱 될 거고 1-A 되고 자, 그럼 여기가 A 세제곱에 B 더하기 B 세제곱에 A가 돼서 AB로 묶어주고 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AB는 양수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양수잖아요. 그럼 얘도 0보다 크겠네. 그럼 여기서 얻는 게 뭐예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4제곱 더하기 B 4제곱보다 크다는 거고 그럼 최종적으로는 제일 큰 거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고요. 그 다음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그 다음이 4제곱 더하기 4제곱이 되겠죠. 뭐 일단은 증명하는 방식은 당연히 뭐 하는 거야? 이 밑에서 이게 또 요 방식으로 증명하는 게 맞죠. 요 방식으로 가는 게 맞고요. 얘가 뭐 문제 의도는 이거였을 거니까
자, 근데 뭐 어차피 더해서 0부터 1까지 있는 양수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 위에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식으로 증명하라고 한다면 이제 뭐 밑에 있는 방식대로 가주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오류 가능성도 적고. 그게 아니라 내가 얘를 정말 대소를 빨리빨리 파악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숫자의 특성을 이용해서 위에처럼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저게 증명적으로 뭐 틀렸냐 이건 아닌데, 근데 뭐 출제자의 의도는 저걸 증명하라는 건 아닐 거니까 그냥 부등식 증명 나오면 차의 부호를 판단하는가 비의 크기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해주는 게 제일 안정적인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마찬가지로 부등식을 증명해 달라고 했네요. 부등식을 증명해라. 자, 그러면 1번부터 갑시다. 어차피 부등식 증명하는 건 그냥 차의 부호인 거니까 빼야죠. 자,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볼 건데, ABC 어차피 양수라고 했으니까요. 일단 통분할까요? 통분해주면 ABC 될 거고, 여기는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ABC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잖아요. 이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분모를 이제 쫓아낼게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ABC 분의 1 이렇게 털어내놓고, 여기를 보면요, 여기가 이제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마이너스 AB, BC, 마이너스를 밑으로 좀 뺄까요? 마이너스 BC, CA, 마이너스 CA, AB, 뭐 요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얘는 뭐랑 같은 거예요? 꼴만 생각해 보면 x제곱 y제곱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g 마이너스 gx, 그래서 얘가 2분의 1에 x 마이너스 y제곱 y 마이너스 g의 제곱 g 마이너스 x의 제곱, 요런 꼴인 거지. 꼴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주면 2의 abc분의 1에다가 ab 마이너스 bc 제곱, bc 마이너스 ca 제곱, ca 마이너스 ab의 제곱인 거니까 당연히 0 이상인 거죠. 계속 얘기하지만 뭐 부등식 증명할 때 완전 제곱 나왔으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변이 더 큰 거를 보여줄 수 있겠죠. 이것도 산술기하 평균 한번 이용해 볼까요? 산술기하 평균을 좀 이용해 보면 어쨌든 내가 뭔가를 해서 뭔가를 곱해서 A 나오고 B 나오고 C 나오기를 원하는 거니까 2분의 1에 자, 얘를 해주면요, 크거나 같다 될 거고,
루트에 AB분의 C가 두 개 있는 거죠. AB, C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2분의 1에 B분의 CA 더하기 C분의 AB를 해주면 또 루트에 BC분의 얘는 A가 두 개 있는 거죠. A제곱 BC 될 거고 2분의 1에 C분의 AB에다가 그 다음에 한 번 안 쓴 게 A분의 BC지. 자, 얘를 해주고 그러면 여기가 B, BC, CA분의 이 B제곱 C 자 요렇게 나올 건데 얘는 C죠. 얘는 A죠. 이게 지워지니까 분자랑 분모랑. 그럼 얘는 B가 되겠네. 그럼 요것도 이 주어진 한술기하 평균을 다 더하면 여기가 A분의 BC 되고 B분의 CA 되고 C분의 AB 될 거고 크거나 같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겠죠. 이것도 당연히 등호 성립 조건 생각해야 돼요. 등호 성립 조건 생각해야 되고 뭐 당연히 맞춰질 거니까 요거는 그건 체크하는 건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어보고 있는 게 3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루트 씌운 것보다 작거나 같음을 보이라고 했는데 요것도 이제 대소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볼 건데 여기서 이제 하나 확실한 건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당연히 양수들이니까 0보다 크겠지. 그 다음에 루트에 3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도 당연히 0보다 크죠. 루트니까. 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럼 얘는 제곱의 차의 부호로 판단해도 되겠죠. 어차피 둘 다 양수니까요. 양수니까 제곱해서 큰 놈이 큰 놈이겠지. 사실 양수가 아니라면 그렇게 판단할 수 없죠. 제곱을 할 건데 제곱을 해주면 좀 불편한 분모의 9가 나오니까 애초에 뭐 9 정도가 신경 쓸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제곱을 한 다음에 9를 곱하는 걸로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고 여기는 분모가 3 나왔을 거니까 3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요거의 부호를 생각해 보면 되겠네. 그럼 이제 얘를 뭐 해줘야 돼요? 빼봐야겠죠. 아 부동호방이 거꾸로 되어 있었는데 괜히 이렇게 뭐 어차피 간 거니까 그냥 밀어붙이죠. 자 밀어붙이고 나면 얘는 A제곱이 2개 남나요? B제곱도 마이너스 2고요 C제곱의 개수도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저기서 남는 게 2AB 2BC 2CA 이렇게 남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될 거고 당연히 얘는 뭐 해야 돼요? 아까도 했던 거니까 이 아이는 양수인 거죠. 양수인데 앞에 뭐 곱해줬어? 마이너스 2 곱해줬으니까 당연히 음수 나오겠죠. 음수. 자 그러면 둘이 빼서 음수 나왔으니까 그러면 오른쪽에 있던 게 큰 거네요.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루트 3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습니다. 요것도 좀 다른 걸로 해볼까?
그 제곱 나오고 합 나오고 이랬으니까 얘는 그냥 방향성만 적고 넘어갑시다. 뭘 이용할 거냐면 코시브 등식을 이용할 거예요. 코시브 등식에 의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한 거에 1 한 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면 요 식에서는 똑같이 뭐 어차피 나누는 건 똑같으니까 9로 나눠버린다고 하면 9로 나눠버리면 여기가 3분의 a제곱 b제곱 c제곱이 될 거고 여기도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해주면 아까처럼 뭐 증명해주고 이런 것들 똑같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요것도 메모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 A랑 B가 실수일 때, 자, 실수일 때라고 나왔으니까, 일단은, 뭐, 제한 조건으로 뭐 판별식을 써야 되거나, 뭐 이런 제한들이 좀 생길 것도 같아요. 아니면 뭐 코시를 이용해야 한다던가, 실수라는 표현이 증명할 때는 좀 의미가 있겠죠. 요거 일단은 확인해 보고, 자, 1번 볼 건데요. 1번이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인데 이거는 뭐 자주 봐갖고 이게 형태가 보였을 것 같은데 얘는 되게 많이 증명했죠. 그래서 여기 당연히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등호 성립 조건도 뭐 구하려면 구할 수 있죠. A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B여야 되고 그 다음에 B는 또 0이어야 되네. 그럼 A도 0이네요.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요때 성립하는 거죠. 왜냐면 완전 제곱된 두 개가 다 0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때가 등호 성립하니까 저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거는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 포인트는 결국 완전 제곱해서 0 되는 거 보여달라는 거네. 아, 그럼 얘도 완전 제곱해서 0 되는 꼴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보이면은 가고요. 안 보이면 뭐 그때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였어요. 뭐가 보였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아니다 플러스 2a 그럼 여기도 플러스면 안 되겠구나. 마이너스 2b 하고 나면은 b제곱 하나 남고 마이너스 4b 플러스 4 이렇게 남네요. 자, 그러면요 얘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a-b 플러스 1의 제곱일 거고 여기가 b-2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당연히 얘는 뭐야? 0 이상인 거지. 0 이상인 거고 그럴 때는 b가 2여야 되고 b가 2면 a는 마 1이어야 되나요? 등호는 a가 마 1, b가 2일 때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제곱하는 형태가 꼭 2차 해갖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3개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잘 안 보이죠. 요 형태가 잘 안 보이다 보니 그렇다고 안 보이니까 못 풀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럼 이제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보일 때는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갈 거냐면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죠. 그럼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로 해주고
b에 마이너스 1에 a 그 다음에 더하기 2b제곱 마이너스 6b 더하기 5 이렇게 나올 건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a에 대한 2차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a에 대한 2차식으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요런 구조면 되는 거죠. 요렇게 아래로 볼록이고 요렇게 축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붕 뜨면 되는 거잖아요. 그 판별식을 사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4분의 d를 해주면 얘가 b-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b제곱 플러스 6b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b에 마이너스 4인데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가 얘가 b 마이너스 2의 제곱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네요. 좀 우리가 이걸 상황을 보이는 게 아니지. 여기가 지금 부등호를 세팅을 해 놓으면 안 되죠. 얘를 봤을 때 얘가 마이너스에 b-2의 제곱이 될 거고 그럼 얘 상황은 당연히 이 값이 0 이상인 거잖아. 그럼 전체적으로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저렇게 붕 떠 있다라는 요 결론을 요게 결론인 거죠. 요게 결론인 거니까. 또 요거를 이용해서 잡아낸 결론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붕 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게 만일 안 보였다고 하면은 이제 판별식을 이용해서 저런 상황이 됨을 보여주면 될 거고 뭐 마찬가지로 등호 성립하는 건 b 값이 2여야 될 거고 b에 2를 넣었을 때 a도 또 완전 제곱식이 될 거예요. 걔가 또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값이 돼야 되는지 보일 수 있으니까 등호 성립하는 것도 체크하면 똑같이 마이라고 2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자, 6번입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x 빼기 a 더하기 1의 값이 x제곱보다는 작고요. 마이너스 x 더하기 1 전체 제곱보다는 크도록 a 값의 범위를 정해달래요. 그럼 주어진 식은요. 얘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지. x 더하기 1에 제곱한 것보단 얘가 ax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고요. 얘는 또 x제곱보다는 또 작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요 왼쪽에 있는 식부터 정리합시다. 그러면 저거 넘겨준다고 할까? 넘겨주면 x제곱 될 거고 마이너스 2x였으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a 더하기 2x가 될 거고 마이너스 a 얘가 지금 0보다 크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식도 한번 정리해 보면 얘는 x제곱 될 거고 마이너스 ax 되고 더하기 a 더하기 1이고 얘는 0보다 커야 되는 거네. 저쪽으로 넘겼으니까 자 그럼 둘 다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2차식인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잖아. 그럼 판별식 적용해야겠죠. 지금 여기 모든 실수였으니까. 그럼 여기 첫 번째 판별식을 D1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a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4a가 되겠네.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4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 초록색으로 쓴 식을 D2라고 하면요. 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인수분해는 안 될 것 같으니까요. 근해 공식 사용합시다. 그럼 요 a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2에다가 뿔마에 이 루트 2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에 얘도 마 4에다가 뿔마에 16에다가 4를 하면 12 2루트 3. 자, 이렇게 되니까 A 값의 범위는요, 수직선에 나타내줘 보면 여기 이제 뭐 마4 마이너스 2루트 3, 이쪽에 마4 플러스 2루트 3, 뭐 이렇게 둡시다. 고 2에 플러스 2루트이면은 더 오른쪽에 있겠네.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루트이면은 더 왼쪽에 있겠네요. 자, 여기가 D1의 영역이고, 이쪽이 D2의 영역인 거죠. 자, 그럼 공통 영역은 보이네요. 저기 공통 영역 나왔으니까 저기만 체크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2-2루트 2보다는 A 값이 커야 될 거고, 마이너스 4 플러스 2루트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7번부터는 이제 산술기압 평균 이용해 달라는 거네요. 그래서 조건으로 이제 X랑 Y랑 다 양수다라는 이런 조건을 줬어요. 자, 이렇게 줬을 때 산술기압 평균은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꼭 있죠. 일단 모든 것들이 양수인지 꼭 체크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호 성립 조건, 얘네들은 꼭 체크해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모양이 이거잖아요. A 더하기 B가 2루트 AB, 물론 이제 왼쪽에 2를 나눠도 똑같은 거지만 이렇게 나온 형태니까 합이 정해져 있으면 왼쪽에 있는 값들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루트 AB가 될 수 있는 값이 어디까지 가능하다 이런 게 정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는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고요. 곱이 정해져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 루트 AB 쪽이 숫자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산술기압 평균을 갔을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얘 이렇게 딱 정리하고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자, 1번을 보면 지금 곱이 이렇게 정해졌네요. 곱이 정해져 있을 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의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원래 합의 지금 최소값 물어보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이제 나타내만 좀 주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죠. 일단 양수라는 거 확보했고요. 해주면 xy분의 1 이런 식으로 산술기압 평균이 정리가 되겠죠. 그때 xy가 100이라며. 그러면 루트 100분의 1이니까 10분의 1인가요? 5분의 1. 자, 이렇게 나올 거고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거예요? x분의 1하고 y분의 1하고 같아야 되는데 얼마로 같을 거냐면 지금 둘이 더해갖고 5분의 1이라며. 그러면 얼마씩이면 돼? 10분의 1씩이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원하는 건 최소값이었으니까 최소값은 그냥 얼마? 5분의 1인데요.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게 언제 성립하는 거야? x랑 y랑 다 11대 성립한다는 걸 문제가 원하지 않더라도 훈련할 때는 같이 체크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이걸 물어봤을 때도 잘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계산을 했을 때 만약 다른 값이 나와 버린다면 내가 뭘 잘못했구나 라고 해서 바로 정정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좀 챙겨서 항상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거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4는 1일 때, 이 일단 주어진 정보고, 원하는 건 x 더하기 y의 최소값을 알고 싶대요. 자, 얘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데 뭘 해줄 거냐면요, 여기다가 저 어차피 1이니까 곱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치? 요 방식을 여러분이 좀 되게 당연하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선택지로 이 방식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가 나올 때냐면, 이제 상수로 뭐가 주어져 있을 때 물어보는 거에다 그 상수를 곱해 주는 거야. 얘가 만약 뭐 1이 아니라 2든 3이든 상관없이 한번 곱해 주는 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곱해 주고 나면요, 이게 뭐 전개해 주고 나면 앞에는 이제 5 붙을 거고, 여기에 이제 x분의 y랑 y분의 4x가 붙을 거니까 요 상태로 산술기하 쓸 수 있는 거지. 얘도 우리 곱해주면 xy분의 4xy, 그래서 저기 얼마야? 4 나오니까 9 요렇게 되겠죠. 9. 그리고 얘도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 거예요? 요렇게 물어보면 대답들 잘 못 해주는데, 산술기하 쓴 놈이 같아야 돼요. 산술기하 쓴 놈이, 즉 x분의 y랑 y분의 4x랑 같아야 되는데, 그 결과물이 얼마 나왔어? 4가 나온 거잖아? 그럼 그거의 절반으로 같아야 된다고요. 절반으로 같다는 거는 일단은 관계식이 y제곱이 4x제곱 나왔으니까 y가 2x네. y가 2x, y는 2x여야 되고, 아까 x분의 1하고 y분의 4가 1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y를 다 2x로 바꿔주면 x분의 1 더하기 x분의 2가 1이 되는 거니까 x값은 3이고요. y값은 그거의 2배인 6이 되는 거죠. 여기다 넣은 거야, 여기다. 그래서 항상 등호 성립 조건 체크할 수 있고, 이 문제에서 오답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오답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뭐 때문에 오답이 나오냐면, 이건 그냥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오답이 나왔으면 무슨 생각들을 하신 거냐면, x 더하기 y를 하고 싶어. 그래서 이 산술기하를 썼더니 이렇게 나왔어. 여기까지 나오고 나서 그러면 xy를 내가 좀 알아봐야겠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들을 하냐면, 그럼 x분의 1하고 y분의 4하고 산술기하를 해봤더니 2배에다가 이게 xy분의 2가 되네. 그럼 얘는 루트 xy분의 4구나. 그럼 여기 좌변이 1이었잖아. 그러면 루트 xy분의 4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루트 xy는 당연히 양수일 거니까 요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저 값은 4보다 크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 결과물을 여기다 넣어보는 거지. 넣고 났더니 그럼 얘는 뭐보다 큰 거야? 8보다 크네. 그러면 최소값은 8이구나. 요렇게 나오는 오답이 제일 흔한 오답이거든요. 제일 흔한 오답. 그리고 왜 답이 아니지? 그러고 왜 답이 9야? 뭐 저걸 왜 곱해? 막 이러면서 이제 한참을 막 난리를 친 다음에 도저히 모르겠다, 이건 문제가 오류다, 이렇게 우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결국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게 되게 이뻐 물론 여러분이 싫어하는 건 아는데 모양상은 되게 이쁜 식이란 말이야. 이쁜 식인데
걔는 되게 제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식이에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했을 때 뭐 편하게 막 값이 항상 뚝딱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였냐면, 여기 이런 결과물이 나올 때 있잖아요. 이런 결과물이 나올 때는 x분의 1하고 y분의 4가 같은 거야. 얼마로? 2분의 1로. 그럼 이제 x가 얼마야? 2고요. y는 얼마입니까? y도 2여야 되나? 아니, y는 8이어야 되나요? 맞나 그러면? x가 합이 1이고 둘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치 2랑 8인 거지. 근데 여기가 성립할 때는요 x랑 y랑 같아야 되는 거죠. x랑 y랑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 밑에 있던 루트 xy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가지고 온 거는 x가 2고 y가 8일 때야. 근데 내가 저기 적용한 x 더하기 y는 2루트 xy보다 크거나 같다를 쓸 때는 x랑 y랑 같을 때라고요. 등호 성립이. 그러니까 둘의 등호 성립 조건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상황에서는 이 등호 성립하고 이 조건하고 안 맞잖아. 안 맞으니까 둘이 똑같이 등호가 성립하는 포인트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최소가 생기는 포인트가 다르니까 당연히 최소값도 다른 거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나왔을 때 답이 8 나와서 만약 이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8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저렇게 등호 성립 조건을 성립하는 걸 체크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오답이 나오고 그 오답이 나온 거를 모르고 이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산술기하 할 때에는 좀 신경 써야 됩니다. 그 등호 성립 조건 관련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일일이 고민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선택지를 좀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거냐면 요 선택지를 강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뭔가 이제 곱해서 사라질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요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여러분이 오류 가능성도 상당히 줄일 수 있으니까, 쟤는 아니 꼭 저렇게 풀어야 되나요? 뭐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저렇게 받아들여 주세요. 그래야 오답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줄어요. 아니면 껌껌이 매번 다 저걸 파악해야 되는데 안 할 가능성이 높잖아. 그러니까 저거는 그 상수가 주어졌을 때 주어진 식에다가 뭔가를 곱해 갖고 막 정리해 보려는 시도를 해주는 방향으로 문제풀이 연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3번은 좀 협소하니까 이쪽으로 갈까요? 자, 3번은 이제 x 더하기 y가 1이래요. 자, 그때 요거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 산술기하를 사용할 때에는 어쨌든 상수를 만드는 게 목표인 거고, 지금 상황은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통분을 합시다.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통분해주면 xy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1 될 거고, 여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 더하기 y. 자, 우리가 x 더하기 y가 1인 걸 아니까 그럼 여기는 xy 더하기 2 분의, 쟤는 x 더하기 y 전체 제곱에다 2xy 뺀 거니까 마이너스 2xy에다가 더하기 2, 뭐 요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우리 유리함수 할 때도 계속 얘기했었지만 일단은 진분수식이 더 좋은 거예요. 가분수식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아. 그래서 쟤를 진분수식으로 바꿔주면 마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니까 6 붙어야겠네. 자, 요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의식적으로 뭐가 알고 싶냐면, 야, 너 xy 범위 좀 알려줘. 이거 하고 싶다고요.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러면 루트 xy가 1이니까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xy의 범위도 나타낼 수 있는 거지. xy는 4분의 1보다는 작아야겠네요. 0부터 4분의 1까지. 왜 0이 되는지는 알죠. 어차피 둘이 곱해서 0보다는 커야 되는 거니까. 0에다 등호를 붙이면 안 되겠네요. 둘 다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0은 빠지고. 자, 요렇게 범위가 나왔어. 요렇게 범위가 나왔으니까 심플하게 생각하면요. 지금 얘는 이 분모의 값이 분모가 크면 전체의 값은 작아지는 거죠. 얘가 원하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구한 거에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분모가 제일 크면 되겠네? 분모가 제일 클 거니까 xy에다 뭐 넣어주면 돼? 4분의 1을 대입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4분의 1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4분의 1 더하기 2분의 6하고 마이너스 2인 거니까 4 곱하면 9분의 4, 6에 24 마이너스 2 얼마죠? 18을 빼면 6 그래서 3분의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요 값은 최소가 얼마야? 3분의 2인 거죠. 3분의 2. 그래서 혹시 뭐 다른 게 되나 하고 좀 고민해 봤는데 뭘 곱하고 막 이렇게 해서 지워지게 하는 꼴을 만들어내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전개해서 xy를 찾아내고 뭐 그걸 치환해서 생각해보는 그 아이디어가 제일 무난한 접근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볼 건데요. 여기는 요 표현식을 보면서 이제 식이 어떻게 변형이 돼야 될지가 좀 감이 잡혔을 거라고 봐요. 항상 산술기하를 쓸 거면 0보다 크다를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a랑 b가 아니라 a 빼기 1과 b 빼기 1을 봐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원하는 건 사실은 a 더하기 1, a 더하기 b를 물어봤지만 얘를 이제 a 빼기 1하고 b 빼기 1하고 하고 이제 2를 더했다 생각해 주는 게 맞겠죠. 자, 그럼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배 a 빼기 1, b 빼기 1 더하기 2가 될 거고, 그럼 이제 요것만 처리하면 될 건데 요거 전개해 보면 ab 빼기 a 빼기 b 더하기 1이잖아요. 근데 이 값이 얼마래? 25라고 주어져 있죠. 여기에. 그러면 요 값은 2배에다가 루트의 25에다가 더하기 2 한 거니까 12인가요? 그래서 최소값은 1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등호는 언제 성립해야 되나? 저게 12니까 각각 5씩 나와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뭐 필요는 없었지만 등호가 6이고 b가 6일 때 성립하겠네요. 그 다음에 9번은요. 9번은 이제 산술기하 평균 이용해서 식 정리해 달라는 건데, 지금 여기가 제곱에다가 2를 빼주고 마이너스 2a에 x 플러스 x분의 1 뭐 요런 꼴로 일단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치환해주면 t 마이너스 2at에 마이너스 2 요런 꼴일 건데, 항상 치환해주면 범위를 나타내 줘야 돼요. 치환해주면 범위도 새로 잡아줘야 된다. 근데 무슨 범위를 잡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t를 뭐라고 둔 거야? x 더하기 x분의 1로 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산술기하 평균에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t-a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t의 범위는 2보다는 커야 되는 거네요. 근데 지금 대칭축이 미지수로 나온 거지. 일단은 아래로 물러긴 그래프 그려보고요. 대칭축을 A 여기다 잡은 다음에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요. 만약 이쪽에 2가 있다고 합시다. 자, 2가 있다고 하면 2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최소값 언제 생겨요? 여기서 생기는 거죠. 여기서. 그 다음에 2가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최소값이 여기서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 저 빨간색일 때는 A가 2보다 큰 거죠. 등호 이해 줄까요? 자,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가 2보다 작으면 그때 최소값은 t에다가 2 넣은 값이니까 2 넣으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i 플러스 2 요렇게 나눠서 구분 지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0번 문제 볼게요. 자, 차량들이 도로를 차선 변경 없이 모두 같은 속도 B로 유지하면서 달릴 때 제동거리를 고려한 최소 차간 거리를 FB라고 하지요. 자, 50초 동안 한 차선에 일정 지점을 통과할 수 있는 차량의 수는 최대 몇 대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상황을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처음에 어떤 차량이 왔다고 할게. 이 차량이 와서 여기를 통과한 거죠. 통과하는 동안 얘가 이제 50초가 지났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처음 출발했던 차량이 간 거리를 생각해 보면 얘는 초의 V니까요. 50V 이렇게 될까요?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여기 첫 번째 차량이 부르르릉 하고 여기로 간 거지. 첫 번째 차량은 X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 옆에 뭐가 있어? X2가 있겠죠. 그 옆에 X3가 있겠죠. 그래서 쭉 가다가 여기가 이제 XN번째 차량까지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차량이 우리가 포인트 체크하기로 한 포인트를 딱 지나서 일정한 속도로 계속 어쨌든 50초 동안 간 거 아니야? 우리가 50초 동안 거기 관찰하고 있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첫 번째 차량이 50초 동안 이동하는 거리 동안에 차가 쭉 나열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 차와 차 사이의 거리가 얼마라는 거야? FB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와 차 사이의 거리가 FB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이 FV가 몇 개 있는가만 생각해 주면 될 건데, 지금 1부터 n까지니까 n-1개의 FV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얘가 원하는 건 차량 개수의 최대인 거네. 차량 개수의 최대인 거니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건 FB에다가 n-1을 곱하면 50V가 된다는 걸 알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n-1이라는 건 FB분의 50V가 될 거고, 요 값은 20분의 1의 V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V 더하기 5분의
50v가 될 거고, 분모 꼴박이 싫으니까 20씩 곱합시다. 20 곱하면 v제곱 플러스 10v 더하기 100 분의 1000v. 자, 요렇게 둘 건데요. 만일 여러분이 미분을 배웠다고 하면 이 상태로 풀 수 있을 건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미분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럼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야 되니까, 요 식을 v 더하기 v분의 100 더하기 10분의 1000으로 바꿔 생각해야겠죠. 당연히 속도는 0은 아닐 거 아니야? 자, 요렇게 해주고 나면 요만큼에서 뭘 처리할 수 있어요? 산술기하를 처리할 수 있는 거지. 요 값이 얼마야? 20? 자, 요렇게 될 거니까 분모는 크면 클수록 전체 값은 작아지는 거죠. 그럼 얘는 20 플러스 10분의 1000보다는 작은 거네요. 그럼 대략 지금 n-1이라는 게 10 날려주면 3분의 100? 대충 이게 얼마야? 33. 얼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n 값의 최대 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n 빼기 1이 33. 얼마라면 n은 34까지 가능하겠네요. 일단 상황을 좀 해석을 좀 해야 됐을 거고, 상황을 해석하고 나면 어차피 우리 거리 관련돼서는 어쨌든 우리가 뭐 식을 세울 거니까 뭐가 같다, 어떤 거랑 뭐랑 뭐 이렇게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정보야, 이런 걸 잡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활용형의 식을 세울 수 있으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등식이라든가 부등식 이런 것들을 잡는 거니까 뭐랑 같아요, 뭐가 조금 커요, 이런 표현들에 더 집중을 해야 될 거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식을 세워야겠죠. 얘도 보면은 거리라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는 50v로 나타낼 수 있고, 하나는 그 일정한 차량의 거리 간격, 그 여기선 제동거리라 그랬죠. 제동거리를 고려한 최소 차간거리, 요거에다가 간격을 곱하면 걔도 역시 거리가 될 거야. 요런 것들 잡아낼 수 있어야 됐고, 그 다음에 뭐 도구가 더 있었다면 굳이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지만, 우리한테는 미분이란 도구가 없기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정리할 거고, 그러려면 뭔가 어쨌든 v를 지워나가는 과정에서 값이 나오는 거였잖아요. 항상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뭐 x랑 y랑 사라졌어야 뭘 구할 수 있던 거였잖아. 그래서 그런 형태들로 식을 좀 변형해보고 이제 구하는 거였죠. 그래서 식을 세웠다면 뭐 어느 정도 쭉 풀어 나갈 수 있을 거고, 반대로 이제 어떻게 식을 세울지 감이 안 왔다 그러면 시작도 하기 좀 어려웠을 법한 문제예요. 근데 식만 세우고 나면 뭐 큰 뭐 특이점이 있는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11번 봅시다. 둘레의 길이가 12인 삼각형 ABC의 각 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넓이를 각각 S1, S2, S3라고 할 때 S1 더하기 S2 더하기 S3의 최소값이 얼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우리 일단 뭐 편의상 늘 하던 대로, 이거는 직각이란 보장은 없어요. 그냥 삼각형이야. 그냥 삼각형인 거니까 여기 거리를 A, 여기 거리를 B, 여기 거리를 C 이렇게 둡시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2라는 걸 알고 있죠. 12. 그 다음에 S1이라는 건 지름이 A인 거잖아. 지름이 A인 반원이니까 반지름은 2분의 A가 될 거고, 그럼 4분의 A 제곱, 반원이니까 2분의 1하면 8분의 파이의 A 제곱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S2도 8분의 파이의 B 제곱이 될 거고, S3도 8분의 파이의 C 제곱이 되겠지. 얘네들의 합을 구해달라는 거니까 8분의 파이로 묶어주면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인 거네요. 그러면 얘가 원하는 상황은 여기 8분의 파이는 어차피 상수니까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으면 되는데,
제곱의 합이 주어져 있고요. 원래 합이 주어져 있죠. 얘네들 사이에서 뭘 생각해야 돼? 코시부등식을 생각해야겠지. 어떻게 저런 걸 생각합니까? 그만큼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매번 나오는 패턴은 코시는 똑같은데 왜 저런 짓을 해야 되죠? 라는 물음이 들었다면 아직 자기가 코시 문제를 충분히 안 풀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좀 이게 왜 그런지 납득이 안 된다면 코시랑 관련된 문제 연습량을 좀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3개짜리 코시 이용하면 뭐 요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숫자를 다 알고 있는 거지. 얘는 3이고요. 여기는 12의 제곱인 거잖아. 그럼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12제곱에서 3을 나눠주면 12 곱하기 4, 48? 자, 요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원하는 거는 뭐였어요? 8분의 파이에 48을 곱해주면 되겠지? 내가 원했던 거는 넓이의 최소였으니까. 그럼 얘는 6파이가 되나요? 그래서 최소값은 6파이다 라고 구해줄 수 있을 거고, 네, 얘도 뭐 마찬가지로 등호 성립이나 한번 체크해 볼까? 등호 언제 성립하는 거예요? (1분의 a랑 1분의 b랑 1분의 c랑 같을 때고, 지금 합해서 12였으니까 각각이 4씩 가지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4, b는 4, c는 4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뭐 코시 문제까지 해서 지금 기본 연습 문제 11개 정도를 풀어봤는데, 뭐 시간이 생각보다 좀 꽤 걸리네요. 뭐 산술기하 평균이랑 코시 푸는 거는 그렇게 오래 안 걸렸는데 아마 증명하는 데서 좀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게 지금 그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 내가 왜 코시를 좀 걱정하냐면, 산술기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노출이 많이 돼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산술기하는 진짜 자주 봐. 근데 코시는 상대적으로 그 보는 분량이 좀 적단 말이에요. 그게 좀 걱정이 되고, 산술기하도 그렇고 코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걸 왜 써야 되지? 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문제를 풀다 보면 느낌이 와요. 왜냐면 패턴이 늘 동일해. 패턴이 늘 동일하니까 이게 막 구체적으로 뭐 A라는 알고리즘이 들어오면 B를 써야 돼, 이렇게 기계적으로 치환은 못 하더라도, 아, 이거 산술기하 써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코시 쓰는 것 같은데 라는 촉들이 왔으면 좋겠다고요.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막 하늘이 막 기프트를 내려갖고 받을 수 있는 재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서 경험을 하고 익숙해지면 얻을 수 있는 재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막히고 어렵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건 어려우니까 나는 포기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직 산술기하랑 코시랑 관련된 문제를 좀 덜 풀었구나, 여기를 좀 더 많이 연습을 해서 이 고비를 넘기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내가 여기 때문에 뭘 고민하고 걱정하는 수준을 넘어서야지, 이런 판단을 내려줬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런 단원이니까, 연습하면 금방 뛰어넘을 수 있는 단원이니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는 공감은 되는데, 그거에 대한 솔루션이 뭐인지도 여러분이 좀 알고 그 방향대로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그 실력 연습 문제는 이제 다음 차시에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